자, 드디어 2023년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각지에서 오신 이 주주분들에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이 텍사스가 핫하죠. 이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이제 핫한 지역인데요. 원래 그 텍사스 하면 이제 카우보이 모자, 뭐 황량한 돼지, 멕시칸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지역이었는데요. 요즘은 그야말로 이제 4차 산업의 그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론 머스크가 조금 있다가 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기가팩토리를 짓고 최근에 며칠 전에 또 리튬 정제 공장 기공식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테슬라의 그 텍사스 제국이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주주총회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금 있다가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텐데요. 오늘 주주총회 안건 중에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제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이사로 이제 선임이 되는 건이죠. 그 제이비 스트라우벨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그 앞 영상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200만 원의 중고 포르쉐를 구입해서 전기차로 전환한 다음에 이 48km 주행에 성공하면서 이 스탠포드의 천재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병렬로 붙여서 당시로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수제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능성을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소개하면서 이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죠. 이사회 의장이죠. 로빈 덴홈이 이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에너제틱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테슬라의 주주총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테슬라가 해온 많은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기 오신 그 주주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테슬라의 팀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텍사스와 그 베를린에서 차세대 기가팩토리 오픈을 했죠. 처음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여기다가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고 최근에는 주당 5,000대의 생산 능력에 도달을 했습니다. 정말 올해는 이제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을 했던 이 테슬라 팀에게 감사하고 여기에 오신 그 주주분들에게도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이비 스트라우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그 배터리에 대한 아주 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테슬라를 있게 한 그 중요한 인물인데요. 2019년이 되자 스트라우벨이 돌연 테슬라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안정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고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스트라우벨이 테슬라를 떠나서 그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죠. 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데요. 향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기차의 그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광물 채굴을 줄이고요.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 이런 자사 제품을 재활용해서 리튬 등의 이제 금속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쏟아져 나올 그 폐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스트라우벨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었죠. 스트라우벨이 이 테슬라를 떠나서 독립법인을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이기도 한데요. 이 테슬라 이외에 그 아마존이나 여러 자원 재활용 기업들과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그 나름대로 성공시킨 이 스트라우벨이 이 그동안 개발한 기술과 사업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그 2023년 테슬라 이사로 부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스트라우벨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했는데요.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 비즈니스에서 애플처럼 그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이자 공동 창업자로서 테슬라를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끌어 나갈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그 로빈 덴홈
그 이사회 의장이 굉장히 그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또 전문가가 또 이사회에 오게 되면은 테슬라에 큰 도움이 이제 되겠죠. 또 과거부터 이 테슬라 창립자로서 이 테슬라를 처음부터 만들고 테슬라의 그 배터리의 거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사회로 오게 되면 이제 더 큰 영향력으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틴 비에차는 이제 계속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독특한 안건이 있었죠. 자, 이 배터리 광물을 채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채굴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들의 그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좀 공급업체들에게 관여해서 이 아동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사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부결을 시키는데요.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제3 기구, 독립적인 제3기구를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에서 그 아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뭐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 참석한 그 주주분들이 크게 이제 호응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나왔네요. 네. 인사하고 있죠. 정말 반갑습니다. 제이비 스트라우벨. 그런데 나와서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이제 손을 흔들고 또 오신 주주분들에게 그 환영의 또 인사를 나누고 들어갔습니다.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앞으로 테슬라에서 할 그런 역할이 정말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건이 이번에 정말 그 미디어에서 엄청 많이 떠들어댔죠. 그 키맨 리스크를 좀 없애달라 하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죠. 기업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트위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키맨 리스크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아주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계승자를 정해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계승자로 정하자라고 해서 키맨 리스크 없애달라고 이런 안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또 부결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잘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후에 누가 테슬라의 그 CEO가 될지 혹은 일론 머스크를 대신해서 할지에 대해서 정해놓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또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미리 지금 정해놓자 키맨 리스크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근시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부결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죠.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식을 좀 못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그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인베스터 데이의 핵심은 바로 이제 테슬라 마스터 플랜 파트 3였는데요. 이 파트 1과 파트 2와 비교해서 그 전 지구적인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 이 마스터 플랜 파트 3의 핵심이자 특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가장 먼저 이 화석 연료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화석 연료는 실제 30%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폐열로 버려집니다. 그 에너지 효율성도 낮고 환경 오염도 시키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보다도 훨씬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에 나와서 다시 요약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current energy consumption is wasteful. 그래서 지금 화석 에너지가 이제 많이 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폐열로 많이 버려지고 30% 가량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지금 산업을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석연료 쓰는 에너지보다도 훨씬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다. 전기 에너지는 효율적인 자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그 마이닝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광물 채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훨씬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화석을 채굴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JB 스트라우벨이 지금 이사회로 왔기 때문에 이 광물 채굴도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친환경적으로 그 탄소 중립에 훨씬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 지속 가능한 그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 테라와트 시의 그 스토리지가 있으면 되고요. 전 지구에 그 0.2% 땅이 있으면 된다고 하죠. 그 정도의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자원들만 있으면 충분히 지금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수치가 굉장히 정확하다, 비교적 정확하게 이 산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마스터 플랜 3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10 트리리언 달러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뉴어블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 테라와트가 있으면 된다고 하죠. 이 30 테라와트의 그 출력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240 테라와트 시의 저장 장치가 있고 0.2%의 땅과 그리고 10 트리리언 달러가 있으면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 전기화를 하게 되면은 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시간이 따라서 이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점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전기화가 산업에서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부분에서 이 전기화가 빨리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40만 톤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문에 있어가지고 30% 절감을 하고 물 사용량도 15%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점점 이제 안전한 그 작업 환경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만 12만 7,855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을 했는데요. 이 간접 고용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면은 뭐 여기 한 10배도 정도의 그 인력을 취업을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넥스트 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드라이브 유닛에 보게 되면 이 히토류가 거의 이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비싼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원가를 훨씬 더 이제 낮출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8V 아키텍처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선의 뭐 굵기라든지 들어가는 전선의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약 뭐 3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일 수 있게 된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말 이제 놀라운 게 바로 이제 FSD 그 베타의 그 마일리지죠. 들어가고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1억 5천만 마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억 8천만 마일 이상 이제 야, FSD 베타 사용하고 있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 FSD 베타의 그 마일리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학습을 위한 이 도로주행 데이터가 정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작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그때쯤 이 FSD 베타를 북미 전역으로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하루에 거의 100만 마일 이상 도로주행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이 늘어나는 속도, 증가하는 속도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이 시간이 점점 더 단축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시간을 이제 절약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 10시간이 아니라 이제 5배에 달하는 그 50시간 정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의 가치가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5배의 가치 훨씬 더 이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4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가치, 그리고 그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들을 생각한다면 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생산업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토요타, GM, 포드, BMW 거의 꼴찌 순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그 전기차로의 전환을 무시하고 바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겠다, 로보택시로 가겠다라고 해서 실패를 하고 수조 원의 비용을 이제 날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프리캐치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업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 2017년에는 마이너스였죠. 18년에도 마이너스였는데 19년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매년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 기업이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현금 창출은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올해 이제 좀 어려운 매크로 환경 속에서 마진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 부분에서 모두 다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치킨 게임을 하면서도 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모델 Y가 베스트 셀링카가 될 거다.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될 거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유럽, 뭐 중국에서 이 SUV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링카가 될 거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차량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베이스로 이 테슬라가 그 볼보를 제치고 가장 안전한 차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차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통해서라든지 이 안전 문제를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5년, 10년 뭐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은 코롤라보다도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9% 이상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차저의 활용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고장도 많이 나고 또 호환도 잘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슈퍼차저는 현실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죠. 향후에 자동차 산업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메가팩은 그 타사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고 가격 경쟁력도 있죠.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스토리지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5년, 16년, 17년에는 사실 잘 보이진 않았죠. 그런데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22년까지 가게 되면은 에너지 스토리지 그로스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장 속도는 훨씬 더 이제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4680 배터리셀 생산을 위해서 그 기가팩토리 네바다에다가 올해 그 시설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여기서 세미트럭 이제 생산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메가팩토리의 그 확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 기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그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중국에서도 그 생산량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중국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에어버스라든지 이 테슬라 그 메가팩토리 공장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또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 메가팩토리 공장을 하나 추가 증설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리튬 정제 시설이죠.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시설을 가리켜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돈을 찍어내는 라이선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었는데요. 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배터리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인 리튬인데, 이 리튬은 어디에나 흔한 재료지만 이 리튬을 정제하는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 리튬 정제 시설을 이제 짓게 됐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정제 시설을 짓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 며칠 전에 이 리튬 정제 공장 기공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로서는 이제는 완전히 그 수직 통합을 해서 원재료의 정제 시설까지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넥스젠 모델 2가 이제 생산되게 되면은 뭐 연간 거의 한 500만 대까지도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넥스젠하고 또 다른 어떤 차종을 또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차종을 합해서 뭐 500만 대 이상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 트럭 나왔죠, 드디어. 자.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픽업 트럭의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올해만 아마 출시가 돼서 이 사이버 트럭을 인도하는 인도식이 열릴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양산은 이제 내년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이버 트럭 생산을 해서 인도를 시작하고 이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픽업 트럭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은 정말 이 또 한 번의 그 모멘텀을 테슬라가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넥스트 젠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 근데 완전히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주었죠. 그야말로 이제 원가를 모델 3Y 플랫폼에서 넥스트젠으로 비용을 거의 이제 50% 이제 줄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가를 낮추게 되면 수요층이 이제 넓어진다. 일론 머스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나오죠. 야, 굉장히 발전을 했네요. 지난번에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에서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지금 토크 컨트롤 하고 있죠. 이제 얼마나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계란이 깨지지 않습니다. 와우! 이야, 계란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로 토크 컨트롤이 되고요. 야, 걷는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FSD를 장착을 해서 시각화해서 직접 움직이기가 있고요. 자, 인간의 모션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현실에서의 인공지능을 실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는데요. 야, 지금 이 관절의 움직임, 액추에이터, 부드럽네요. 야, 너무 빠릅니다, 정말. 야.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다 일어서서 뭐 박수를 치고 있죠. 와, 이게 뭔가요? 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추에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부품을 스스로 다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고 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이 이런 부분에 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이미 또 이야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하나하나 다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이건 엄청난 제품이고 앞으로의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게 되면은 야, 정말 이 테슬라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먼저 이제 투입하겠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이제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오늘 전체적인 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의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마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이 이제 투표하는 거,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정말 대단하죠. 오늘 주주총회에서 그 어느 주주총회보다도 훨씬 더 재미가 있고 다른 기업보다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테슬라만의 그런 장점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주총회에 있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hot damn, I love you guys. Yeah. We have the most awesome shareholder base. I mean, it's just incredible. Any public company, it's incredible. Wow. Our stockholders have approved the ratification of the 100% performance-based stock option award to Elon Musk that was approved by stockholders in 2018. 2024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주총회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테슬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주들은 마치 테슬라 축제에 참석한 것처럼 즐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주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분위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CEO인 일론 머스크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24년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Made in Texas. First started out Tesla, I thought maybe we had optimistically a 10% chance of succeeding. And here we are today. Damn. We're really entering a new phase of Tesla's future and scaling to extreme size. As you can see from this building, it's not small. This is the machine that builds the machine. The factory is the product. Relative to production, prototypes are easy. Production is hard. And this building is the most advanced car factory that Earth has ever seen. And now let us deliver our first Tesla cars made in Texas. 드디어 2024년 테슬라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텍사스로 온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주주총회가 긴 시간 열리기 때문에 다 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되신다면 전체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주총회 사회는요, 2023년 2월에 일론 머스크가 고용한 테슬라의 법무팀 선임 변호사인 브랜든 에라하트가 맡았고요. 이 보시는 인물입니다. 법무팀 자문을 주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총은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처음 세션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프레젠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테슬라의 장기 플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설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어서 테슬라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덴홈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로빈 덴홈이 이 자리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테슬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2018년에 정말 큰일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갑작스럽게 트위터에 게시를 했었고요. 소송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급기야는 SEC까지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 큰일로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사회 의장에 지금 보시는 로빈 데놈이라는 인물이 테슬라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자체로는 큰 탈 없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로빈 데놈은요, 이번 연설에서 특히 테슬라 사전 주주 투표를 보고 테슬라만큼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지하는 회사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총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는지 투자자로서도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속으로 여러 번 했죠. 월가의 대부분의 빅테크들은요, 이제 기관 투자자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면에서 다른 빅테크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이번 주총에서 증명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가는 회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주총 안건에서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가 걸렸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극명히 구분되는 주총 자체가 정말 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주주총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별도의 비용 없이 테슬라를 홍보하는 아주 특이한 회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테슬라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투표하라고 독려를 하기도 했고요. 많은 주주들이 서로 응원하면서 참여하는 이런 주주총회는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주주총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테슬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테슬라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도 주주도 정말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특별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빈 데놈은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사명이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난 1년간 이루어온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 테슬라의 모델 Y가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되었고요. 많은 기대를 모았던 사이버 트럭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기대했던 픽업 트럭으로서의 성능과 유용성을 입증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메가팩과 파워볼의 배치 기록은 2023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2023년에만 2천만 미터톤의 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FSD를 출시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다른 자동차 기업들처럼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산 라인을 활용했기 때문에 4세대 제품을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테슬라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보택시를 만드는 일은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수명이 종료되는 것까지 전체 사이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독일에서 문제가 되었었죠.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독일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테슬라가 물을 많이 소비해서 독일의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오염이 심해진다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가 베를린 공장을 침입하려고도 했었는데요.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앞선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대로 테슬라는 사실 어떤 자동차 기업보다도 물 사용량이 적고요. 물을 거의 100% 재활용, 재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빈 데놈은 테슬라가 효율적으로 물을 재사용하는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배터리 재료를 재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되도록 설계를 했고요. 도로 위의 테슬라 차들로부터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안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무선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덴홈이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테슬라가 가장 안전한 차로 설계되었고요. 도로 주행에서 가져온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로 인해서 안전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2023년 통계를 살펴보면 테슬라는 미국에서 2023년에 564만 마일당 한 건의 차량 사고를 기록했고요.
평균적으로 67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미국 전체 통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안전한 차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빈 데넘의 결론은요, 테슬라 전기차를 운전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자신과 동승자까지 보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테슬라의 미션을 달성하는 시간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타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마케팅인 거죠. 역시 전문 경영인 출신이라서 말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테슬라 직원들의 창의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데넘 자신은 여기 모인 여러 주주들과 테슬라 직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로빈 데넘도 참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 회사의 이사회 임원으로서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회사의 문화와 비전,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시 법률팀 수석 변호사인 브랜든이 자리를 이어받았고요. 테슬라 주총의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12가지 항목 중에서 이사회가 원하는 5가지 의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두 찬성해야 하는 의제들이죠. 3년 임기를 마친 제임스 모덕과 킴벌 머스크를 이사로 다시 선출하는 안건과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하는 것, 그리고 테슬라의 법인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 등 주요 의제들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참석한 주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는데요. 정말 테슬라 주주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3년 넘게 횡보와 하락을 반복하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힘내시고요. 2030년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응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하고 테슬라의 미래를 이어가자는 영상을 함께 보고 다시 주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The goal is to give people hope that there is a path to a fully sustainable global economy. Like I said, you guys understand, but I think most of the world does not yet understand. But I think like next year, my prediction is next year we'll have over 1,000, maybe a few thousand Optimus robots working at Tesla.
Well, there'll be a software update, and then the whole fleet suddenly becomes accessible. It's like suddenly you've got 7 million, 10 million cars that can ultimately tens of millions of cars that can do autonomous driving. 환호와 함께 등장한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총장에서도 히어로처럼 나타났는데요. 이 보시는 모습처럼 이 행사 자체가 하나의 큰 축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총은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세계는 완전 자율주행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정말 멋진 주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죠. 예, 앞서 여러 영상들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FSD가 완성되면 현재는 일주일에 10시간 자동차를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5배인 50시간 자동차를 타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차의 가치는 5배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교통사고를 줄여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는 정말 인류 역사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주행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점점 가속화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투자하고 있는 엄청난 인공지능 시스템과 FSD를 장착한 도로 위의 테슬라 차들이 보내오는 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바로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발전 속도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직 세계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소중한 투자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조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차를 소유한 테슬라 오너가 자신이 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테슬라를 로보택시로 활용해서 수익화하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에어비앤비가 바로 그것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요.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부르면 그곳으로 가는 우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차를 산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테슬라는 그 과정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요. 나머지 수익은 모두 테슬라 소유주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아직까지 자율주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미래를 너무 앞당겨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가 올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을 말해 주어야만 버스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나름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리고 투자자로서는 그러한 미래에 일찍 투자할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연간 1억대의 옵티머스를 만들 것인데 옵티머스 한 대당 1만 달러에 만들어서 2만 달러에 팔게 되면 연간 1조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옵티머스만으로 순이익이 1,300조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상 패키지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투자자들도 그 엄청난 부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긴 주주총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주주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주총회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번 주주총회를 보시고요. 함께 긴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